뭐 비드법 단열재나 압출법 단열재 이런 거 엄청 많이 사용하는 단열재잖아요. 근데 불에 분명히 타는 재료일 거고. 근데 이게 어떻게 소방 규정을 통과할 수 있느냐? 오늘 질문 올려주신 분 내용입니다. 단열재들을 보면 불이 붙었을 때 연기가 많이 나던데 이런 자재들을 집 지을 때 인테리어 자재로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? 라고 올려주신 분이에요. 드디어 소방 관련 질문도 나왔네요. 이 소방 관련 규정이 이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. 법규도 굉장히 촘촘하고 디테일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바뀌어요. 막 강화가 계속 되고 있는 중이에요. 소방관 진입창 만들어야 돼 19년 8월 6일 날 이게 신설이 됐죠. 그러니까 창문을 뚫고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진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망자가 많이 생긴 사건이 있었죠. 이것 때문에 이제 저런 규정이 또 신설이 됐고 또 의정부 화재 때문에 이제 생긴 건데 외단열할 때 이게 불이 이제 확 위로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잖아요. 그렇게 이제 확산되는 걸 방지하는 목적으로 매 층마다 이 400mm처럼 이렇게 띠를 둘러서 이렇게 불이 위로 올라가는 확산되는 거 이거를 좀 방지하는 걸 이거 이제 또 막 새로 이제 강화가 됐죠. 용어도 뭐 내화구조, 방화구조 헷갈리고 그러니까 관련된 종사자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 소방 관련 규정인데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그 개념 두 가지는 좀 꼭 알고 있어야 된다. 이걸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소방 관련된 기본 규정은 두 가지죠. 첫 번째, 튼튼해야 돼. 두 번째, 확 번지지 말아야 돼. 이거예요. 이게 무슨 얘기냐? 불이 나도 일정 시간 동안에 이 구조체가 무너지지는 않아야 할 만큼 튼튼함이 있어야 돼.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. 두 번째가 어떤 그 장소에서 불이 났어. 그럼 이게 건물 전체로 막 그냥 뭐 수평이든 수직이든 확 번지지는 않아야 돼. 그러니까 불이 났더라도 거기서만 어떻게 좀 막아야 돼. 뭐지? 이게 두 가지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모든 화재 관련된 법은 다 이 두 가지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다 만들어져 있다. 이렇게 보셔도 돼요. 왜냐하면 거주자들이 대피해야 하는 동안에 안전해야 되니까. 그게 기본 목적인 거예요. 왜 그 다음은 이제 소방차가 와서 꺼주니까. 근데 이런 관련 규정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어 놨어요. 화재에 견딜 만큼 튼튼한 구조 이거란 일단 벽은 철근 콘크리트든 철골이든 두께가 10cm 이상이어야 돼. 벽 돌릴 때는 19cm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 뭐 기둥은 지름이 25cm 이상이어야 돼. 철골로 할 경우에는 그 표면에 6cm 이상의 철망 몰탈로 둘러싸여져 있어야지만 인정을 할 수 있어. 왜냐하면 이제 철골에 뜨거운 온도가 가열이 돼서 이게 녹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표피를 싸줘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. 바닥은 얼마, 지붕은 어떻게, 계단은 뭐 어떤 식으로 이런 거가 다 법조항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. 이렇게 해야 튼튼하다고 인정할 거야. 이거거든요. 그 다음 확 번지지 않으려면 확 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저쪽 한쪽에서 났든 뭐 저 밑에서 났든 뭔가 구획이 잘 돼 있으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뭐 막 연기든 열기든이 번지지 않게 하려면 그 구획은 불이 붙지 않는 자재로 당연히 벽도 바닥도 출입문도 전부 다 불이 붙지 않는 자재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. 이런 규정이 또 다 있어요. 자재를 불이 잘 붙는 자재냐 아니냐를 그래서 명확히 구분해 놨어요. 불연, 준불연, 난연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. 어떤 실험을 해요. 가열 시험을 해서 그 요구되는 조건을 20분 동안 견디느냐 10분 동안 견딜 수 있느냐 5분 동안 견딜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오래 견디면 불연, 준불연, 5분만 견디면 난연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. 불에 잘 붙지 않는 정도의 등급을 자재별로 매겨 놓은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방화 구획은 저런 불이 잘 붙지 않는 자재로 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불이 위층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거가 또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층과 층이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을 막아요. 어딥니까? 계단실. 그래서 계단실의 문은 방화문으로 되어져 있어요. 이 방화문은 늘 닫혀져 있어야 되는 거가 바로 이 이유인 거예요. 또 수평도 마찬가지예요. 되게 넓어. 그래갖고 어디 한쪽에서 불이 나서 이게 확 번지면 안 되니까 수평도 이렇게 구획을 해야 돼요. 일정 면적이 넘어가면 넓은 거야. 그러니까 구획을 해. 이렇게 돼 있는데 일정 면적이 얼마냐면 1000제곱미터 이상.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불이 확 번질 수 있지 않도록
뭔가로 중간중간에 막아줘야 돼 이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셔터가 내려오게끔 되는 걸 많이 써요. 방화 셔터라 그러는데 셔터가 내려와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저렇게 셔터가 내려와서 확산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.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밑에 빨간 줄로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 붙여놓고 방화 셔터 자리임 물건 놓지 말 것 뭐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. 이게 그거예요. 심지어 벽을 관통하는 이 배관들, 이 배관들 주위에 이 슬리브가 뚫려져 있을 거잖아요. 이걸 또 다 막아줘야 돼요. 방화 실란트로. 바닥 슬라브도 마찬가지. 수직으로 관통하는 배관들, 이 주변에 넓게 뚫려져 있는 것도 방화 구역에서는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. 저런 관통 슬리브들을 안 막으면 신문에 나와요, 이렇게. 그러니까 뭡니까? 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구획하고 틈새도 완벽하게 막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가 뭐예요? 확 번지지 않게 하려고. 연기도 불꽃도. 그럼 다시 질문해 주신 분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 실내 자재는 저렇게 막 그냥 되게 까다롭게 저렇게 하는데 확 번지지 않게 하려고 뭐 비드법 단열재나 압출법 단열재 이런 거 엄청 많이 사용하는 단열재잖아요. 근데 불에 분명히 타는 재료일 거고 근데 이게 어떻게 소방 규정을 통과할 수 있느냐? 이 단열재가 이 세 등급 중에 난연재도 못 끼는 그러니까 불에 잘 붙는 재질인 건 틀림없지만 단열재를 붙여놓고 그 위에 내부 쪽 마감재로 석고보드를 붙이잖아요. 이 석고보드가 준불연재예요. 불에 안 붙는 세 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인 준불연재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단 괜찮은 거예요. 준불연재를 마감재로 붙였기 때문에 괜찮은 게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 공동주택의 경우에 스프링클러가 있잖아요. 이 스프링클러가 있을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방화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. 이렇게 법정에 또 나와요. 스프링클러가 만약에 없으면 200제곱미터로 줄어들죠. 200제곱미터 이내면 방화구역 설치 대상이 또 아닌 거고요.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간에 소방규정에 위배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 건데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. 불이 당연히 안 나야겠지만 뭐 만일을 대비해서 나쁠 건 없죠. 아까 석고보드가 준불연재라 그랬잖아요. 이 석고보드뿐만 아니라 목모 시멘트판, 미네랄텍스 이런 것도 다 준불연재예요. 지금 보고 계신 게 목모 시멘트판인데 이 대패밥하고 이 시멘트를 이렇게 섞어서 압축해가지고 뭐 이렇게 실처럼 저렇게 뽑아서 얘를 판재로 이렇게 만들어요. 불이 안 붙죠. 준불연재예요. 이런 게 최종 마감재로 붙어 있으면 실내에서 불이 혹시 나더라도 그야말로 확 번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. 그런데 MDF 같은 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혹시 불이 나면 얘는 확 붙어요. MDF는 아까 세 등급 중에 난연재도 아니니까 거기도 못 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실 벽을 뭐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MDF로 다 해놨어. 그러면 결코 화재 시에 우리 집이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. 이게 불이 확 번지면 남의 집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오늘의 결론, 실내 쪽 마감재는 준불연재인지 꼭 확인하자.